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들어온 질문과 의견 중에서 이게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인구 절벽이라면서 왜 인구의 반인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준석 의원께서 최근에 여성 모병제 그리고 여성 희망 복무제 도입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성 지원병제라고 저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국방의 의무가 명시돼 있죠.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해석에 따라 가지고는 모든 성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만 해석되는 건 좁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이 문제는 군 가산점 문제랑 엮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징병제의 폐해를 언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특정 연령층의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 성별에 비해 가지고 어쨌든 2년 정도의 취업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 제한을 받는 것 아니냐, 이게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인데 결국 그걸 보상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군 복무를 한 베테랑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GI 빌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간 교육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그때도 왜냐면 징병이었으니까 네. 그 뒤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군 가산점 제도라든지 취업에 대한 혜택 등을 복원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사병 복무에 대해 가지고 가산점을 줬을 경우에 또 장애인에 대해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남성이 의무복무를 하더라도 여성도 지원병으로 사병 복무를 하도록 허용하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2016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성의 전투병과 근무를 허용하기 위해 가지고 여성계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비슷한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ROTC나 아니면은 여성의 복무가 열려있는 분야에서는 사실 그들이 동등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열린 것인데 ROTC 장교를 복무할 수 있는데 왜 사병을 복무하지 못하냐, 이건 논리적인 지금 허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장경태 여성 의원님. 희망 징집제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사실 희망 징집이 결국 모병 지원병제입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모병하고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병제로 전환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성 사병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사병으로 지원하신 분도 있고, 방금 교수님께서도 사병이 임금이 오르면 뭐 장교 부사관이 오르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호봉에 맞춰서 병사 뭐 2호봉과 뭐 하사 2호봉이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병이냐 뭐 부사관이냐 장교냐에 따라서 열정과 책임의식, 사명감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병제가 되면 각각의 계급만 차이가 있지 모두가 다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오히려 사병 1호봉이 300만 원이면 구급에 준해서 지금 징집 뭐 군대 특례시긴 하지만 미술 전공이 벽에 페인트 치고요, 생물학과 전공이 잔디 깎고 혹은 지리학과 출신이 운동장에 돌멩이 쳤습니다. 이런 징집제도 말고 정말로 책임감 가질 수 있는 국공무원에 준해서 만약 임금도 뭐 연금도 근로조건도 이렇게 만약 개선을 해 나간다면, 갖춰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다 한들 소방관 해서 뭐 하냐고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위험해도. 어쨌든 그런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논의를 이제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은가. 우리가 네네. 그 정도 사회적 환경은 만들어져 있지 않은가. 김종대 의원님은 여성 모병제에 대해서 아니요, 어떻게 잠깐만, 요거는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짚었으면 좋겠는 게 자꾸 이제 질문이 들어가면은 그거 빼고 다 대답하시는데, 예를 들어 아까 박 교수님이 하신 거 보면은 사병이 300만 원 받겠다는 그 얘기대로 간다면은 아까 1호봉 호봉 얘기하셨는데 그럼 사병 1호봉이 300만 원 받으면은 보사관 1호봉은 그것보다 적게 받을 겁니까? 아니 그 논의는 아마 이제 공급 체계는 네. 또 달라지겠죠. 지금 뭐 200만 원과 300만 원은 또 잠시만요. 올라가면 다 제가- 빼고 하려고 하니까. 네, 지금. 여성 징병제에 대한 답변을 잘 안 해주셔서 제가 김종대 의원님께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다 군대 갔다 오신 청년들 같은데 용어에서 사병이라는 용어가 언제 폐지됐는데 용사로 가겠어. 전부 사병 용사는 이제 전방 전투부대에서 많이 쓰지만 공식 용어는 병사입니다. 병사.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한 의원님께서 하사관이라는 용어를 쓰시던데 부사관. 그 용어 폐지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됐어요. 20년. 지금 부사관입니다. 부사관. 근데 막 이런 용어들부터 남발하는 것들 보면은 저는 좀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 우선 좀 충분히 더 공부가 돼야 돼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 지원병 네. 하시는데 네. 저는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거는 말하자면 평등권 또 헌법적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이 직업군인으로 그 부사관 장교로 활발히 진출을 하고 있는데 굳이 병사로 해가지고 남녀 평등을 기계적으로 달성한다 그러면 아까 그거는 모병제가 어려울 거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 그 제도는 열어주는 건 찬성인데 모병 됩니까?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성은 왜 안 간다고 생각을 아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어느 열어- 정도 제도를 열어주자고 저랑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취지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에게 사병 복무의 기회가 단기 아까 병사 복무의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군 가산점 제도라든지 남성 군인을 위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 군 복무를 하신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 제도를 확충할 수 있다. 아니면 사후 관리 제도를 확충할 수 있다. 이 취지로 한 것인데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알죠, 다 알죠. 그러니까 여성에게 그 기회가 차단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징병이 아니라 여성도 원한다면은 만약에 그런 군 가산점이나 아니면 나중에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면은 장기 네. 복무를 할 수 있다는 걸 열어주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네. 좀 제가 다음 제가 요거 얘기하다 얘기 나오고 예, 찬성이라는 느낌이 네, 이쪽이 들어요.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으로 취지에 드리도록 찬성합니다. 하겠습니다. 그 취지에 네네. 찬성을 하고요. 네네. 바로 그런 것들이 모병제의 당위성을 또 뒷받침해주는 측면 중에 하나예요. 네. 여성도 자발적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알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작은 모병제의 취지의 본질에 접목된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의원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500분 토론하겠는데. 교수님께서 네. 그 군대의 여러 가지 어떤 개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군대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하나의 최종 완성태로서 모병제라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지금 이렇게 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속 가능한 병역 제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창조적 네, 노력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그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여성 이야기가 나와갖고 이건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성 모병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모병제의 뭐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가장 수가 있고, 모병제다운 제도.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군 가산점제라는 것이 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인을 위한 제도로 부활할 수도 공부하신 있다. 뭐 분들이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아까 계급의 사다리로 올라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미국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월급 300만 원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월급이 그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들어보면 낮습니다. 대신에 학자금이라든지 또 저금리 대출이라든지 의료보험 같은 경우 미국 굉장히 비싼데 이것도 시민권도 공짜로 주기도 해준다든지 하죠, 예전에는. 시민권을 외국인 주기도 경우, 하고요. 예전에는. 외국인의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리고 연금은 당연하고요. 이걸 다 충당할 예산이 있겠느냐? 이거를 다 그러면 묵지적으로 우리가 네. 계획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혜락 교수님께서 기다리셔서 먼저 말씀 기회 드리고요. 주제에 맞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주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늦어지는데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부분 저는 말씀해 주시기 여성 바랍니다. 그거를 굉장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주제를 사실 우리가- 벗어난 말씀을 하고 그런데 계신데 그 짧게 앞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저는 항상 그러게요. 여성을 전투 부대에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과연 A 텐트에 남녀 병사가 그냥 뒹굴고 자면서 전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되겠는가? 또 우리 여성 군인들이 적한테 포로로 잡혔을 때 그 능력을 당할 때 그 우리가 견디겠는가? 이 부분이 진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군 여성들이 들어오는 걸 저는 환영합니다. 저는 장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령부 같은데 후방에 있는 부대 여기는 전부 여성으로 충원을 하자.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부대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 최소한 줄이고 오히려 여성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녀를 똑같은 조건을 두지 말고 네. 여성이 더 맞는 쪽으로 여성들을 많이 쓰고 남성들은 좀 이제 험하고 전투 위주로 일하는 네네. 그러한 거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알겠습니다. 필요하고 예산 부분은요. 아까 사실 조금은 그 2조 어느 정도 말씀하신 300만 원을 갖고 제가 2025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그 9조가 나오더라고요. 그 한 달에 7,500억이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9조가 봉급만 해도 300만 원에서 봉급만 해도 9조예요. 우리 그 국방예산이 47조면 18% 되는데요. 그 18% 추가적으로 돼야 되고 이 사람들 뭐 추가 집도 좀 줘야 되고 하다 보면 너무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9조가 든다. 그럼 이것이 진짜 우리 우리 예를 들면 이제 국민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아주 나라에 기여해야 할 사람들이 군에 가서 조금 이제 2년 동안 연구를 좀 중단하고 그럼으로써 손해보는 그걸 하면 저는 그거를 국민한테 오히려 돌리는 게 낫지 않아요. 구조를 매년 진짜로 그 젊은이들이 더욱더 이제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군에 있는 그 시간을 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데 쓰는 게 더 네. 좋지 않아요. 특히 연금까지 생각하면 예산 소요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만만치 않은 예산 아니 그 말씀하셨는데요. 예산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정의당이 4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병사 20만 원을 설계를 했는데 추가 재원 소요는 7조 원입니다 매년.
7조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초봉은 그 구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7조 원인데 우리 국방 예산에서 인건비의 증가한 폭보다도 사이즈가 작아지면 군대가 사이즈가 작아지면 그 부대 통폐합 어떤 부대 숫자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병행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여기서 절감되는 예산이 있어요. 시설 운영 예산도 다 절감될 겁니다. 그러면 7조 원을 추가 투자를 하되 여기서 절감되는 액을 차감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략 3조에서 5조 요 사이에 추가 투자하면은 모병제 실시는 일단 가능하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건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을 굴려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은 내년 국방 예산이 50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병사들의 임금, 봉급이 차지하는 게 국방비의 4.2%예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동안 거의 공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상황에서 병사 월급 지금 100만 원으로 올려도 국방 예산의 5%면 됩니다. 근데 이런 데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뭐 기회 비용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 50조 국방 예산에서 무분별한 중복, 낭비, 그다음에 방만한 부대들을 갖다가 대폭 통폐합하는 개혁에는 미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짜임새 있게 조정을 하면 우리가 이걸 짜임새 있게 한번 잘 설계를 해보면은 충분히 경로는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결국에는 제가 처음부터 이럴 것 같아가지고 지적하고 나섰던 것이 항상 이 인건비 증가 등으로 부담되는 것들이 언급될 게 뻔하니까 간분이랑 섞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병력을 줄이면서 하면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약간 똑같은 거에 보면은 인건비는 그렇죠. 나는 지금 고기 패티 2개는 햄버거를 먹지만은 콜라는 제로 콜라니까 괜찮아. 이런 논리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간단한 산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여요. 지금 우리 국방비 50조라고 이제 김종대 의원님 언급해 주셨는데 보면은 인건비가 지금 한 17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전력 증강하는데 17조, 그다음 전력 유지비가 한 15조 이렇게 들어가지고 50조가 구성되는데 결국엔 이 비율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방비가 급격하게 총액이 늘 게 아니면은. 자, 그럼 우리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된 사례들을 봤을 때 독일군이 아마 가장 최근에 좀 대규모로 전환된 사례일 겁니다. 독일이 통일 이후에 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간군을 하고 모병제를 도입했죠, 사실상. 근데 그런 뒤에 결국에는 모병 인원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지금 독일 초임 장교, 물론 거기가 경제력이 낮긴 하지만은 초임 장교 임금이 8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그 정도로 가야지 모병규모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치라는 정의당 예측치도 아까 구급공무원 기준에 맞춘다고 했는데 저 같으면 구급공무원 합니다. 그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추산 자체가 맞지 않아요. 제가 영화만 던져볼게요. 그렇게 한다면 뭐냐면 결국엔 지금 독일군이 항상 지적받는 게 뭐냐면은 지상 전력의 대부분, 예를 들어 전차의 대부분이 지금 아까 말했듯이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줄어가지고 운행이 되지 않고 또 전투기 같은 전력 같은 경우도 40% 가까이 정도밖에 운영되지 못하고 결국 이 어차피 칸막이가 나오는 국방 예산이라는 것이 50조 안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은 사병 인건비가 2조 정도입니다.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근데 거기서 7조가 늘어나게 되면은 7조는 국방 예산이 통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전력 증강비나 아니면 전력 유지비에서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멀쩡하게 돌아가던 훈련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전차에 기름 덜 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반론해 주시죠. 자, 이게 병력 숫자가 더 줄어들면은 그에 상응하는 숫자와 숙소와 장비의 소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탱크도 줄일까요? 아니 그런 어떤 핵심 기동 장비가 그러겠지만은 보호 장구, 그다음에 피복, 그다음에 소총. 이런 어떤 그 기본 장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현역 소요가 줄어드는 만큼은 운용 장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보다 더 핵심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부대 숫자예요. 그 다음에 단계고요. 여기서 국방비가 줄줄 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군수 비용도 따라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초점화해가지고 다시 병력의 어떤 국방 경영을 재설계해야 되는 것이죠. 안 되는 이유로 따지면 늘어나는 것만 다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이걸 가지고 새로운 경영을 짜는 겁니다. 저희 증세는 박희랑 교수님 말씀하시고 장경태 위원장님께 기회 병력 드리겠습니다. 20만으로 줄이면 더 많이 남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 이게 지금 서양 말 하듯이 꼬리가 몸통을 돌리는 거예요. 자, 안보가 위협이 있다. 그럼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병력은 필요하다. 그럼 이 병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모병제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줄이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 그러면 20만 줄여버려. 20만 원으로 하면 그것도 또 진로 다 되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그리고 국방 예산이 지금 방만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방 예산에 이제 뭐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국방부 또는 이 국방의 문제가 뭐냐면 불확실한 온갖 상황에 다 대비해야 됩니다. 군대에 가보시면 온갖 불필요하다 싶은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전쟁 상황에 또 그게 또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은 볼 때는 국방예산 방만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진짜로 김 의원님께서 국방장관 딱 되셔서 진짜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런지 저는 아마 네. 몇백억도 못 절약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예산을 몇 조를 쉽게 쑥 절약을 네네. 해서 여기 쓰면 되는데 이것도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장영태 위원장님 그러면 안 되는 말씀해 주시죠. 거죠.